정말 즐기는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 덕후가 진행한 프로젝트. 술 얘기하면서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너무 술 얘기만 했네요 제가. 친구인.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적인 청춘을 위한 플랫폼 대외활동과 공모전을 현재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 앱을 마케팅하고 있는 장민이라고 합니다. 진짜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혹시 있으신지? 여행주간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자꾸 카메라 보게 되네. 제가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주최를 하는 주관하는 여행주간이라는 프로젝트의 컨텐츠 디렉터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행주간이 뭐냐면 이전에 관광주간이라는 그 하나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여행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어요. 1년에 2시즌 해서 봄 그리고 가을 2주씩 우리나라의 그 국내 여행을 내국인들에게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페스티벌들 그리고 행사들을 열어주고 미개방 지역들을 그 기간에만 특별 개방을 한다든지 여행 코스도 개발해서 알려주고 뭐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SNS 담당도 했었고 프로그램 기획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방송도 했었고 다양한 일들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남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나라에서 하는... 그쵸, 정부죠. 우와. 네, 나라 돈으로. 나라 돈을 약간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공한 덕후의 일을 했었죠. 성덕이시구나. 그쵸. 여행에 또 관심 많으시고 하시니까. 네, 그전에도 여행을 좀 거의 매주마다 했었거든요. 이상해. 네. 평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프로페셔널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내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들어왔는데 컨텐츠 기획도 하려고 들어온 거였죠. 그랬는데 아예 프로그램 기획도 하게 됐었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행되는 뭐 제반 활동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제가 직접 PD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출연자로서도 진행을 하고 뭐 이런 방송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거의 원탑의 채널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그때만 해도 그 채널이 거의 독보적이었고 다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도 이런 국내 여행을 장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파워가 좀 약했던 거죠. 관광주간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너무 가족적이고 좀 올드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여행주간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격적으로 SNS 채널을 저희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정말 즐기는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로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행을 내가 즐기는 것들을 이 사람들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하는 거를 그대로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겠다. 더 재미있는 여행 코스들을 계속 발굴을 했었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달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들을 제가 직접 여행을 해서 재미있게 다녀오고 그걸 이제 컨텐츠화를 하고 그러면 숨겨진 관광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인생샷만 찍고 인생샷 찍고 그냥 예쁜 카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지보다 더 멋진 곳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잘 모를 뿐이야. 맞아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거죠. 16년도에는 그런 게 너무 없었어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다른 채널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 왜냐면 그때가 딱 SNS에 내가 예쁜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어필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 여행지를 장려하는 거는 그냥 여기가 좋아. 근데 어떻게 좋은데?를 잘 못 보여줬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여주려는 노력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됐죠. 하긴 나라에서도 현지 로컬들만 알고 있는 진짜 찐텐으로 좋은 곳을 그쵸. 알고 있는 곳은 마니아 측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쵸. 정부에서 기획하는 큰 프로젝트를 그거에 해당하는 마니아한테 맡겨서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덕후가 진행한 프로젝트? 준비된 그쵸. 덕후가.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올드하고 진부하다라는 평이 좀 많았어요. 좀 슬픈 거 몇 개가 기억이 그쵸. 나죠. 관에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을 해야 이게 인기를 끌
읽을 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정부에서 하고 이거 되게 오피셜한 거는 재미없어. 너무 딱딱해. 여기는 그냥 가족들이 가야 돼. 어르신들이 가야 돼.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내 또래 친구들이 가서 재밌게 노는 것들을 보여준다? 네. 그게 포인트네요. 그쵸. 그리고 그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국내 여행을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20대들에게. 20대들이 그때는 어떤 관심사였을까?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해외여행. 여행하면 무조건 해외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냥 여행은 완전 다른 세상에 가야 된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탈출을 해야 된다. 도피성이 뭐 이런 거. 경험과 도피성 같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유럽 여행. 넓은 세상.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문화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본토, 그리고 중국, 가까운 아시아, 그 휴양지, 보라카이의 선셋을 볼 거야. 와, 너무 멋있어.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만한 배경을 자랑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요.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들을 직접 여행을 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인기가 많아진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셔왔어요. 뭐 남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셨던 분이라든지 여행 인플루언서들, 정말 유명한 분들, 해외 세계 각국을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의 시각으로 국내 여행을 전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여행이란 자체의 키포인트를 알잖아요. 국내에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보는 서울이랑 외국인이 보는 서울이랑 그 사진의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쵸.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적중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외만 보던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했을 때 국내가 얼마나 새롭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애초에 여행력이 제로인 사람과 그리고 해외 여행력이 굉장한 사람, 근데 해외 여행력이 굉장한 사람이 국내 여행을 거의 처음으로 경험을 할 때의 그 시각, 그건 또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겠죠. 타이틀이 되게 간질간질하긴 해요. 너 맨날 갔던 어디 뭐 수원, 서울, 근데 알고 보니 숨겨진 진짜 명소, 그쵸. 뭐 이런 거. 남미에서 플렉스했던 사람이 수원에서 남미 바이브로 플렉스를 할 수가 있다. 가보자. 이거 엄청난 느낌이죠. 네. 주말은 여기다. 이런 느낌. 그리고 뭐 제대로 감성 여행을 하는 친구가 국내에서도 그런 감성 여행을 해. 그럼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너무 재밌게 놀아. 나도 거기 가면 나도 그 친구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도 하고 싶어. 네. 끄집어내는 거구나. 그쵸. 그게 제일 중요했죠. 그리고 했던 것 중에 제가 좀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술을 좋아하는. 네, 우리나라에 양조장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양조장. 네. 요즘에 맥주 그게 다시 풀리면서 꽤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양조장이 900개가 넘어요. 되게 많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향주 문화거든요. 집집마다 술을 빚어서 먹었던 집인 거예요. 가네스궁어. 그쵸? 직접 만들어서 직접 그냥 마시는 거죠. 우리 집에 레시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주라는 게 우리 집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술 레시피가 있고 그걸 빚어가지고 제사상에도 올리고 그리고 마시고 그렇게 했던 문화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뭐 중간에 이제 법으로 막히고 나서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막 전원일기 같은 거 보면은 막걸리 한 주 전자 사와라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마다 양조장이 있어요. 동네마다 양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받아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양조장에서 그 술들을 소비를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현대화가 되면서 도시, 수도권으로 이전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을 닫고 이어서 할 사람들은 또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 900개가 넘는 양조장들이 1년에 수십 개, 수백 개씩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경영난도 맞게 되고 그 집집마다 내려온 술 레시피들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한두 명이 먹어온 게 아니라 대대손손 먹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정말 좋은 걸로 우리 가족들 먹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 술들이 사라지는 걸 좀 아쉬워했었어요. 안타까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쵸. 전 막걸리를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걸리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여행주간이라는 프로젝트 내에 여행주의 그 주자를 술주자로 바꿔서 너무 좋다. 우리 술의 친근하고 새로운 발견 여행주간입니다. 그래서 양조장 투어 방송을 제가 스스로 기획을 했고 기획서 페이퍼를 넘기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촬영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내 또래가 너무 멋있게 예쁘게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라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쵸. 술들은 이제 막걸리라고 하면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올드하고 숙취가 심한 싼 술.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100년 전통을 가진 막걸리, 정말 숙취가 없고 정말 맛있고 소주보다 더욱더 고급진 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리스트업을 쫙 했어요. 전국의 양조장들 리스트업을 청주, 약주, 막걸리, 그리고 이제 뭐 맥주 브루어리들 도입이 됐으니까 수제 맥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술들, 그런 술들을 쫙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오후 한 곳씩 촬영을 갔었죠. 저만 가면 아쉽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여행주간 팬들 중에서 매주 4명씩을 뽑아서 그 4명과 함께 촬영을 갔었어요. 그 양조장에 찾아가서 만드신 장인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직접 그 술을 2시간 동안 마셨어요. 마시면서 거기서 정말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정말 찐 반응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감 있네요. 그쵸. 술은 다 맛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촬영 가는 술들에 대해서는 큰 자신감이 있었고 그 술들을 먹어본 친구들의 좋은 반응 플러스 그 양조장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에 걸맞는 그 참가자들을 저희가 이제 섭외도 하고 뽑기도 하고 해서 그 테마에 대해서 쭉 인터뷰도 하게 되고 하나의 그 방송이 그 하나의 콘텐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전에 2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 또 2시간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양조장의 술을 먹으면서 또 그 방송을 하고 행복했죠. 저 지금 입꼬리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저도 되게 좀 설레고 있어요. 그거를 20회 10주를 진행을 했었네요. 네. 오, 되게 생각보다 장기로 네. 하셨네요. 효과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반응이라든가. 좋았죠. 그때만 해도 약간 전통주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이제 넓어지던 때였거든요. 약간씩. 근데 그 이후에 전통주 그 통신 판매가 오픈이 되고 마트에 우리가 그냥 그 지역에서만 들었었던 그 막걸리들이 마트에 다 입점이 되고 지금은 누구나 다 전국 막걸리들, 저희가 방송했던 막걸리들을 다 먹을 수 있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네. 젊은 층이 좋아하게 만든 사전 작업을 먼저 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우리 술이라는 카테고리를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재로 어필을 할 수 있게 됐죠. 너무 술 얘기만 했네요, 제가. 친구 있나요? 주류 기업 마케터도 아닌데.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하셨네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일조했다라고는 뭐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프로젝트에서 나왔고 저는 퇴사를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여행을 하면서 양조장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그쵸. 우리나라에 그 많은 수백 개의 양조장들을 아직 다 못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찐 덕후의 느낌이 나서 성공한 덕후, 찐 덕후 이런 느낌도 나서. 그쵸. 술 얘기하면서 되게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무역학과를 전공하셨다고. 네. 근데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직업은 마케터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비전공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쵸. 무역학과에서 했던 경험이 마케터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혹은 비전공자로서 마케터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